이번에는 정맥류 수술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수술 비용 보면 많이 이제 비싸잖아요. 예, 저도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왜 병원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일단 레이저 고주파, 배나실, 클라리벤 이런 것들은 모두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병원 마음대로 그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수술비에 대해서 환자에게 미리 공지를 해야 됩니다. 미리 공지만 하면 가격을 그 병원 마음대로 정해도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이제 보통은 가격이 비싸면 이제 수요가 줄면 또 가격이 내려가고 이래야 정상인데요. 이런 경제 법칙이 그러니까 이런 경제 법칙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제 실비보험입니다. 이 실비보험 때문에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있는 겁니다.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수술이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환자분들이 그냥 수술을 받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서도 또 비싸게 받는 거고요. 저희 병원은 이제 한쪽 다리 대복제 정맥, 그러니까 허벅지에 있는 혈관만 치료했을 때는 레이저 180만 원, 고주파 240만 원, 배나실 한 350만 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비싸긴 한데요. 서울 경기권 평균 가격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은 같은 수술을 뭐 1,000만 원씩 받기도 합니다. 200에서 300만 원도 사실은 이제 비싼데 1,000만 원씩 받는다고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도 꽤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조선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뭐 대학병원도 200만 원인데 하지정맥류 수술에 1,400만 원 내라는 의원, 정보 비대칭 심각, 이런 제목이고요. 강남의 한 흉부외과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쪽 다리를 레이저로 치료하는데 1,400만 원 견적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당황을 한 거죠, 환자분들도. 보통 알아보면 레이저 정맥류 수술을 하는데 오른쪽 한쪽 하지에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이런 데서는 180, 200만 원, 25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이 의원은 이제 1,400만 원이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가격이 좀 황당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미리 뭐 환자한테 고지를 하면 얼마나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가격에 따라서 수술이 뭐가 다르고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싼 데서 하면 뭐가 좀 더 잘하고 약간 저렴한 데서 하면 뭐가 좀 다르고 이런 차이가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맥 수술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맥류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이게 이제 혈관을 뭐 다룬다 뭐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리에서 중요하고 큰 정맥은 저 안쪽 근육 안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신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신부정맥이 막혀서 뭐 혈전이 생기면 혈전을 녹이기도 하고 뭐 혈전이 너무 이제 뭐 녹지 않거나 그러면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뚫기도 하고 끊어진 혈관은 이제 잇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수술이고요.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개인 병원에서는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정맥류 수술이라고 해서 개인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피부 가까이 위치한 표지정맥을 다루는 수술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근육 안쪽에 깊숙이 있는 혈관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다루는 혈관은 정맥류에서 다루는 혈관은 근육 바깥쪽에 있는 그리고 피부 바로 밑에 위치하는 작은 혈관들일 뿐입니다. 이 표지정맥들이요. 이 표지정맥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없애는 게 이제 정맥류 수술인데요. 튀어나온 거는 구멍을 조금 내서 직접 이제 빼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복제, 소복제 정맥이라고 불리는 이제 표지정맥은 이제 레이저, 고주파, 배나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혈관을 없애는 겁니다. 정맥류 수술을 하면서 신부정맥 저 안쪽에 중요하고 큰 혈관이 있는데 그건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표지정맥을 없애는 정맥류 수술은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낮은 수술이고요. 어느 정도 낮은지 비율을 들자면 보통 이제 원장님이 여러분 계신 데는 그 병원의 의사분들이 여러분 계신 데는 대표 원장님하고 또 밑에 부원장님이 있습니다.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길어야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경우냐면 배웠으니까 배울 만큼 배웠다. 이제 개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혹은 길어야 2년 정도 경험을 쌓으면 뭐 전혀 이렇게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난이도의 수술입니다. 정맥류란 수술이란 거는. 치질 수술로 비유를 좀 하자면요. 대장이 있고 대장이 쭉 연결되면 끝에 이제 직장이 있고 직장 바로 끝에 이제 항문이 있습니다. 치질 수술이란 건 이제 항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거기서 수술하는 게 치질 수술인데 치질도 한 1, 2년 경험하다 보면 뭐 사실은 누구나 비슷한 수준으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질 수술을 한다고 해서 대장을 건드리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둘은 엄연히 다른 거죠. 연결되어 있지만. 정맥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대학병원 교수 중에 정맥류 수술의 대가 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제 대학병원 교수 중에 정맥류가 자신의 주 분야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 분야는 따로 있고 보통 정맥류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추가적인 진료를 하는 분야입니다. 대학 교수가 자신의 주 분야가 정맥류라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마치 대학 교수가 자신의 치료 분야가 치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대학 교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맥류나 치질은 간단한 수술 혹은 시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에서 뭐 정맥류 수술, 치질 수술 뭐 그런 데에서 열심히 하고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그런 병원들은 관심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렵고 위중한 질환이 많고 그걸 치료하기도 바쁜데 정맥류 치질에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대학병원이 정맥류와 치질을 열심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맥류가 비교적 간단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간단한 이제 그런 수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뭔가 다른 수술이고 싸다고 이상한 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은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다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한 수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병원이 우리는 이만큼 받겠다고 그냥 미리 공지를 해놓고 비용을 받으면 그 불법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다소 이제 과감하게 뭐 1,000만 원씩 받는 병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는 병원도 있는 겁니다. 그게 수술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모든 병원들이 수술비를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받지 않는 걸까요? 당장 저부터도 한쪽 대북지정맥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사람이 실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비가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씩 그렇게 비용이 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술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제 실비가 있다고 그래도 수술비가 뭐 800만 원, 1,000만 원씩이라고 하면 사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병원보다 무조건 또 싸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 심리가 다른 병원보다 무조건 싸게 받아버리면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도 매출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주 비싸게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주 저렴하게 받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해서 가격을 받는 거죠. 추가로 보통은 이제 레이저 고주파보다 베나실, 클라리베인을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이유는 이제 앞선 유튜브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치료과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베나실 같은 경우는 베나실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앰플당 뭐 120만 원씩 좀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일단 그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고요. 또 이제 베나실하고 클라리베인은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더 비싸게 받는 거죠.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수술이면 그래도 베나실이나 클라리베인 같은 거를 해서 돈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의 얘기겠지만 이제 베나실이나 클라리베인이 가장 좋은 수술인 것처럼 이제 과장해서 설명하는 병원들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정맥류 가격이 왜 차이가 많고 병원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선택 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맥류 수술은 사실은 이제 어려워서 못하는 정맥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만 있으면 다 일정 수준으로 금방 이제 도달하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술입니다. 병원 선택을 할 때, 뭐 이제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지, 성의 있게 뭐 해주는지,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이제 추가적인 시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파악한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물론 일부 병원들의 문제이긴 한데요. 정맥류가 없는 사람한테 정맥류라고 속여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아닌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맥류 치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